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총알 10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적은 많았지만 실제 총알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립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 10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전일 빌딩 등지에서 이 총탄의 흔적이 발견된 적은 많았지만 실제 총알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80년 5월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 벽면에 빨간 화살표와 노란색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을 표시해 둔 겁니다. 이 가운데선 실제 총알도 발견됐습니다. 각도상에 봤을 때는 5도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봤을 때는 거리상 그 계산상 했을 때 한 후관동 3층이나 2층 또는 4층 부에서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앞두고 탄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920여 개의 탄원 의심 흔적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10곳에서 M16 총알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 서무가 벽면에서 8개가 발견됐고 경찰국 벽면에선 2개가 확인됐습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사용한 총알이 4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전일 빌딩에서도 탄흔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총알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심 흔적 가운데 450여 곳은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400여 곳가량은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감마선 검사 등 최신 장비들이 투입됐지만 조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관공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가능한 그런 벽체들이 많이 없었고 확인된 탄흔을 통해 최후 항쟁 모습과 계엄군의 진압 동선 등을 유추할 수 있어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시민군들이 싸웠던 1980년 5월 27일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국민들한테 보여줄 계획입니다. 본관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도 총알 5발이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의심 흔적에서도 실제 총알이 발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선박 자동 식별장치 이 AIS에 대한 조사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AIS가 참사 당일 오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분석을 토대로 전파연구원과 함께 세월호 AIS와 동일 기종으로 테스트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또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실제 사고 지점과 6km 이상 떨어진 곳을 세월호 사고 지점으로 공개하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며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곧바로 광주를 찾아 본격적인 호남 표심 경쟁에 나섭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당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은 5.18 묘지를 참배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포근했던 탓일까요?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꽤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2,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교차 염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무인 점포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무인 사진관. 사진을 다 찍은 손님들이 사용했던 머리띠를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용자들이 돌아가며 소품을 쓰다 보니 물건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엔 출입자 명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다녀가는데 출입자 명부도 없고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온계도 없습니다. 명부는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귀찮고 감사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인 점포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에 구멍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무인 점포 자체가 관리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업주들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하기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고객이 와서 그냥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을 필요성이 없죠. 그거는 너무 힘들 말도 안 되죠. 자치단체에서는 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을 뿐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무인 점포는 자유업으로 스터디 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무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가지고 지도 담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했던 광주 일가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확진자 관련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고 현재 85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 등 2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민사재판을 방청했던 용인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민사재판을 방청했던 경기도 용인 시민 A씨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모두 6명을 격리 조치했고 법정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분의 핵심은 사업자 주주들이 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의 경고를 받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4개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인 주식회사 한양을 비롯한 4개 법인이 각각 20에서 30%씩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양 한 곳과 나머지 3개 주주 연합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아파트 시공권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총 비용 1조 9천억 원 가운데 아파트 공사비는 1조 원가량입니다. 수익률 20%를 가정하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2천억 원가량을 챙겨가는 셈인데 이걸 가져가는 건설사가 한양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세력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고분양가 아파트 논란과
법률적 대표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00만 원대 그 적정 분양가로 선분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고분양가 전략을 그대로 쓰고 후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획에 착수도 못하고 있고 보상의 보자도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두 세력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좌초 가능성을 광주시 스스로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앙공원을 제외한 다른 8개 민간공원은 속도를 내서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벌이는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에 대해 재발 방지와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오전 광주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최근 평동 준공업 지역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무 관행이 나타났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드러날 경우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발언은 지난달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첫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돼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가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에는 목포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와 옹진군,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종 대면 심사가 실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설립 후보지를 최종 발표하고 다음 달 재단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을 통해 내년 8월 50여 명 규모의 섬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 있는 이민우. 낮은 공 따라갔습니다. 1리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손아섭 전력 질주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원앤투 낮은 공 따라갔고 유격수 옆을 꿰뚫습니다. 한동희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2루에 있던 전준우까지 홈으로 1루자 3루까지 한동희도 2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볼입니다. 밀어내기.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민우. 스코어는 3대 0이 됩니다. 가볍게 밀어내면서 우중간에 안타입니다. 말루 상황 마차도의 적시타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주었고 1루자 3루까지 마차도도 1루에서 세이브. 나오는데 놀랐어요. 네. 자, 김민태 선수의 타구가 왼쪽으로 좌익수 나지완이 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를 태그업해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리면서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사고 현장에 드론이 투입돼 화재 예방과 구조 활동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인근 농지가 타고 있습니다.
화재는 농촌마을 상공을 나는 드론에 발견됐습니다. 화재를 감지한 산림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네, 앞에 분매 1, 2 경로당 앞쪽 논두렁이 좀 검게 탄 모습이 보여서 연락드렸습니다. 119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보니 하얀 연기와 함께 논두렁이 타고 있습니다.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소방대원이 진압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렇게 태우거나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너무 높거든요. 혹시라도 목격이라도 하시게 된다면은 119로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가장 큰 원인. 그러나 24시간 예방활동을 벌일 수 없는 소방서에서 지자체 드론 순찰팀과 손을 잡았습니다. 건조주의보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날이면 드론으로 예방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가 의심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서 빠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임야 화재 감시뿐 아니라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드론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능의 카메라가 부착된 인명구조 드론입니다. 광학 카메라로 1km 거리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야간 긴급 구조 상황 시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체온을 감지해 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을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을 확보해서 응급약품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구조 물품을 전달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통해 소방당국은 대원들의 드론 전문 교육과 함께 소방활동 특화 드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광주구청장협의회가 시행 시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이 참여한 구청장협의회는 그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아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안 됐다며 노조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로 광주본부는 구청장 협의회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광주 경양초등학교 휴교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북구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116억 원을 들여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시설을 경양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양초등학교는 오는 2023년 1월에 광주예술고부지로 이전하며 지난해 3월부터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영산강 유역 환경청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록습지 보호와 주민 민원 해결, 보전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심습지로는 최초로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생태 보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일본이 방출을 강행할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과 철저한 원산지 단속 점검, 도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광주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그제 회의를 열고 김광란 광주시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주제로 한 전남 체험 여행 프로젝트가 다음 달부터 추진됩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18세 이상 광주 전남 외 거주자들의 신청을 받아 최소 7일에서 30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여행하는 코스로 운영되며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받아 전남의 관광 콘텐츠를 SNS 등에 홍보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 행복지역화폐를 오는 6월까지 1조 원까지 발행하고 가맹점도 6만 3천여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남 행복지역화폐는 10% 할인 판매돼 매달 50만 원씩 4인 가족이 구매하면 최대 240만 원의 가구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포근한 날씨에 옷차림 많이 가벼워지셨을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꽤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2도에서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올라섰습니다. 담양도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낮 기온 13도 안팎에 그치면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곡성은 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를 중심으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의 물결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